9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1포인트 하락해서 있군요. 1976입니다. 외국인의 300억 매도인데 이걸 받아줄 사람이 없네요. 시장에서 부담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마켓리더 특급 전략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흐름 다시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은 S&P에 이어서 다우가 5년 내 최고치라 그러죠. 네. 거의 리먼 사태 이전 수준까지 따라 붙었고요. 중국 증시도 강세를 보이고요. 먼저 글로벌 증시 강세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부터 해볼까요? 일단 본다면은 G2,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시장 흐름은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요. 일단 미국을 살펴보면요. 산업 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주택 관련 지표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경제 지표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소비 심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 지표 회복 가능성에 대해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도 2007년 말,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여기다가 중국의 경우 같은 경우도 2012년 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도는 7.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 지표라든지 소매 판매 지표도 양호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작년 3, 4분기 저점을 이후로 꾸준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G2 개선세,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기 개선 흐름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서 좀 더 위험자산으로 이 자금이 이동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76%에서 1.9%대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금융시장의 흐름이 좀 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빅스 지표도 2007년 말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변동성 지표, 그리고 증시, 환율 지표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증시가 새해 들어서 이렇게 탄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증시만 처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질까요? 무엇보다도 뱅가드 펀드라고 볼 수 있겠죠. 수급, 지금 보자면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최하위권에 코스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뱅가드 펀드의 ETF의 벤치마크 변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뱅가드 펀드는 새 글로벌 2위의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런 뱅가드 펀드가 MSCI에서 FTSE로 벤치마크를 변경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자면은 트래킹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FTSE 트랜지션 인덱스라고 과도기 성격의 지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의 가중치가 100%지만 꾸준히 비중을 낮추면서 최종적으로는 7월 3일까지 한국 비중을 0%로 줄이는 모습입니다. 주간 단위로 본다면은 한 4% 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매도 수요가 발생하는 점인데요.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은 뱅가드 이머징 펀드 ETF의 설정액 60조 원 중에 한국 비중은 한 15% 중에 15%가량, 그러니까 9조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4%씩 꾸준히 줄여나간다면 주간 단위로 3,600억 원의 매도세가 출회됩니다. 물론 새롭게 편입되는 뱅가드 펀드 ETF가 4개가 있습니다. 그 규모는 한 1.5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유출 규모 9조 원 대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지난해 연말에 배당을 노리고 유입되었던 차익 매수가 출회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수급적인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 있어가지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세가 출회되면은 시장이 출렁이고, 그만큼 수급 구도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뱅가드 펀드 이슈가 불거지면서 시장 자체는 좀 더 수급 변동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지수 변동성도 커지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연초에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약세를 보이는 원인, 뱅가드 펀드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매도, 첫 번째 수급이고, 환율도 분명히 부담이 되는 걸고요. 네, 그렇죠. 지금 1950원대에서 주춤주춤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면은 중요 지지권이라든지 중요 저항권에서는 매매 패턴이 뚜렷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5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익 매수도 좀 출회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환차익을 보기보다는 일단 수익을 확보하고
1,050원대, 그러니까 중요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다시 매수세가 강화되겠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외국인 매수세를 강력하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그동안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될 경우에는 뱅가드 펀드도 뭐 찻잔새구의 태풍처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분기점에 와 있는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뱅가드 펀드 이슈를 좀 경계하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당분간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약세 흐름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까지 좀 밀릴 가능성이 있나요? 뭐 일단 시장을 본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반등을 해야지 뭐 맞는 패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로 매물이 집중되면서 매도세가 시장은 약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지난주 후반 흐름을 보시더라도 뭐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저점에서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아랫꼬리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실질적인 매도 규모를 차이를 보여주는 B-S 차트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고점권에서 좀 약화되긴 했지만, 마이너스권에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추가적인 매물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들은, 1950선에서 1970선에서의 지지력은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50선, 1940선이라고 한다면은 61선이 위치해 있는 지수대고 121선도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환경이라든지 경제지표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수급에 의한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61선에 대해서 등락을 보일 수 있겠지만 121선에서의 지지력은 좀 담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최근 1월 초 이후 코스피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꾸준히 하락 추세대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 오늘 반등을 해서 1955포인트를 넘어섰다면은 21선이 위치했는데, 넘어섰다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었겠지만 바로 꺾이면서 시장 흐름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1960포인트대에서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 21선을 회복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55포인트, 그러니까 21선 전후의 회복 여부를 두고 좀 더 매매 패턴을, 매매 강도를 좀 조절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트레이딩 차원에서는 1960선 초반대에서 단기 반등을 노린 매수 전략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망과 전략 주셨고요. 조금 더 관심 가질 섹터를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은 뭐 지금 인수위가 다른 그 정권보다도 대단히 조용하고 차분해서 그렇죠. 기자들도 기사 쓰기 어렵고 네. 주식시장에도 이전보다는 반응이 적은데, 정부 조직 개편안 나오면서 뭐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이런 거 신설되면서 움직임이 조금 빨라지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보자면은 섣부르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수혜라든지 피해라든지 그런 걸 따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보도된 정부 조직 개편안이라든지 부처별 업무 보고 내용을 본다면은, 한번 몇 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셨듯이, 우선 정부 조직 개편안에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그리고 중소기업청 강화라는 부분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향후 성장 동력이라든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좀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인수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에 따라서 IT 그리고 콘텐츠 관련 사업, 플랫폼, 네트워크 등의 그런 사업들에 좀 정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처별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요, 부동산, 방위산업, 여행 레저, 미디어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에는 국방산업 스마트 뉴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얘기했고요. 방산부품 강소기업 육성, 보유주택 지분 매각 제도 등 주택시장 규제 완화와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 고부가치 관광 레저 산업 육성 등 이런 주요 정부 정책 현안이라든지 이슈들이 좀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월요일 순서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